수원의 세 번째 대단원은 수열입니다. 이 수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등차 등비 다 할 생각이고요.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 뭐 책마다 이렇게 등차랑 등비 잘라져 있는 책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오늘 세 개 다예요? 아니요. 등차 등비만 해야죠. 수열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수열이 뭐야?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수열이잖아요. 수의 나열. 숫자의 나열이야. 숫자가 나열됐으면 다 수열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거지. 1, 3, 5, 7, 9. 그 다음 뭐 오게? 몰라요. 에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냥 수열이에요. 2, 4, 8, 16, 32. 수열이에요. 6, 5, 9, 5, 6. 수열이에요. 그 다음 뭐 온다고? 몰라요. 왜 몰라요? 그게 안 정해졌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대충 알잖아. 알았어요. 얼마야? 11이에요. 그 다음은 13 오겠지. 올 거라고 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32야 64 오겠죠. 그 다음 128 올 거다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음 뭐니? 6이에요. 그 다음 뭐니? 5요. 7이에요. 그 다음 뭐니? 센 맘이죠. 제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찾아보면 나와요. 다시요. 다시요. 제 번호예요. 진짜요? 진짜 내 번호야. 이것도 수열이라고. 근데 봐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아무짝에 의미 없잖아. 뭔 소리냐면 숫자들이 나열되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그 나열된 숫자 가지고 우린 뭐 할 건데 규칙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열된 숫자, 그 나열의 규칙을 파악해서 다음에 누가 올지 그 다음에 누가 올지를 예측하는 거라고. 즉 이 수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나열된 숫자들을 보고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규칙이 없는 것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아예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수열이라는 건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이제 규칙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은 거고요. 실제로 수열은 그냥 나열되어 있기만 하면 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걔 중에 이름이 있는 녀석도 있고 이름이 없는 녀석도 있는데 이런 애는 이름이 있죠. 이거 이름이 뭔데? 등비수요. 등차수요. 얘는 이름이 뭐야? 등비수요. 등비수열. 요거 등차수열, 요거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근차근 보러 가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열 단원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등차수열의 이름부터 생각해 보면 수열은 수열인데 어떤 수열이다? 차이가 같아요. 동등한 수열이다. 차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걸 등차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1, 3, 5, 7, 9 등등등. 그럼 이걸 쳐다보고 규칙이 뭔지 파악했죠? 그 규칙이 뭐예요? 2 더하는 거. 2 더하는 거. 2 더하는 거. 2를 더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된다고요. 그죠? 참고로 이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르고요. 표기할 때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A1 우리 보통 수열은 소문자로 나타내요. A3, A4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2 더하면서 다음 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니까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더하기 2 있죠. 이거 공통된 차이다 라고 해서 얘를 공차 이렇게 부르고요. 기호로는 소문자 D를 이용해서 씁니다. 디퍼런스 할 때 D예요. 그래서 차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공통된 차이 그래서 D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흰색으로 써있는 이 숫자들 나열을 해보면 다음에 오는 게 11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게 13인 건 알겠어. 하고 싶은 건 10번째 숫자가 누군지
수번째 오는 숫자가 누군지 100번째 오는 숫자가 누군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10번째 오는 거 정도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면 되겠다. 그죠? 10번째 오는 게 뭐예요? 19가 10번째 오는 녀석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차근차근 보자면 첫 번째 오는 수는 1이야. 여기에 공차를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고요. 두 번째 항에다가 또 공차를 하나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되는데 그럼 세 번째 항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개 더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개 더하면 얘가 된다고. 그럼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는 거지만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면 공차를 몇 개 더하는 거야? 3개. 세 개 더해서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열 번째 항이라는 건 뭐겠어요? 첫 번째 항 1에다가 2를 몇 개 더해야 돼요? 9개. 9번 더해서 만드는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세 번째 항은 공차 2개, 네 번째 항은 공차 3개, 다섯 번째 항은 공차 4개를 더하는 거니까 하나씩 적게 더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열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를 총 9개 더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고 조금 일반화해서 뭐 하나 더? 20번째 건 어떻게 만들겠어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9개 더해서 만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하나 적게. 그래서 답은 39 이렇게 될 건데 이거를 맨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찾으면 되는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찾으면 되는데 이걸 좀 일반화 해보자는 거야. 식으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10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게, 20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게, 100을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n번째 오는 숫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찾아보자는 거고요. 네. n번째 오는 건 1에다가 2를 n-1개 더하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요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10이라는 건 1 더하기 2 곱하기 9다 이렇게 되는 거고 20이라는 건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a20이야. a20은 1 더하기 2 곱하기 19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n번째 오는 녀석 이 n이라는 건 미지수를 비워두고 일반화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1에서부터 출발해서 2를 n-1개 더하면 만들어져. 그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요 1하고 2라는 건 이제 우리 보통 첫 번째 항이어서 초항 이렇게 부르는데 초항이랑 공차만 알면 그래서 AN이라는 일반항, 우리 이걸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초항과 공차만 찾으면 일반항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식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10번째 항, 20번째 항, 100번째 항 이런 건 n에다가 10, 20, 100 이런 숫자 집어넣어서 한 번에 빡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쓸데가 없네.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야. n번째 오른 녀석이 누구냐? 이건 어떻게 찾는다고요? 첫 번째 항, 이제 첫 번째 항은 A1인데 우리 보통 그냥 A라고 쓰기도 해요. 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어려운 소리이긴 한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A하고 D는요. 문제에서 찾으시면 돼요. 문제 나올 거야. 네. 그죠? 내가 찾고 싶은 건 1차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10번째 항 누구니? 100번째 항 누구니거든요. n에다가 어떤 숫자 집어넣어서 10번째 항, 20번째 항, 100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선 초항이랑 공차가 주어질 거라고요. 직접 나오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숨 차지? 알파벳이 A도 있고 D도 있고 N도 있는데 A하고 D는 상수예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수열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정해져 있다고. 그걸 내가 찾으면 돼. N은 변한 녀석이에요. 첫 번째 항이니, 두 번째 항이니, 10번째 항이니, 20번째 항이니. 다시 말해서 얘는 N에 관한 함수예요. A하고 D는 상수야. 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N은 변하는 숫자예요. 1, 2, 3, 4. N에다가 0은 넣을 수가 없어요. 뭐 1.5 이런 것도 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N은 몇 번째 항이니 그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있지만 0번째 항, 마이너스 1번째 항 이런 건 없다고. 숫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죠? 게다가 뭐 1.5번째 항 이런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A, D는 상수고 N은 변수인데
즉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차수가 1차니까. 이 n에다가는 자연수밖에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연수를 정역으로 하는 n에 관한 1차 함수다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딱딱한 소리인데 엄청 중요한 소리거든요. 별로 안 딱딱해. 고마워요.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엄청 중요한 얘기했어요 지금. 네. 자연수를 정역으로 할 건데 네. 그 자연수를 정역으로 하는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걸 1차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어요. 안 중요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야. a-t인데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n에 관한 1차 함수라는 거. 그리고 n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공차가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야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열 일반항을 찾아봤더니 3n 더하기 1에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채셔야 돼요. 아. 네. 눈치챘죠? 1차 n에 관한 1차 함수니까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채야 돼. 봐봐. n이 1씩 커질 거야. 그럼 숫자 전체는 3씩 커질 거잖아요. 그죠? A1은 5야. A2는 8이고 A3는 11이에요. 그 다음 14고 그 다음 17이라고. 안 넣어봐도 안다고. n에 관한 1차 함수네. 등차 수열이구나.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3이네. 아 공차가 3이네. n에다 1 집어넣어보면 초항이 5라는 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항이 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n에 관한 1차 함수니까. 오케이? 저 이해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자주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볼 건 이 수열이라는 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테마가 방금 본 것처럼 일반항이거든요. 10번째 오는 거 누구니? 100번째 오는 거 누구니?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합이에요. 합. 네. 그래서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 첫 번째 항부터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에서 10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건데 그 전에 잠깐 등차 수열의 경우엔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등차 중항. 이건 그냥 정의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소리예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공차 D 더하면 얘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도 공차를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보면 얘 입장에서 보면 1위로 갈 때는 공차를 더하는 게 맞는데 요리로 갈 때는 공차를 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공차 하나 뺀 거고 공차 하나 더한 거니까 A랑 C를 더하잖아요. 그럼 B에서 공차 하나 더한 거, B에서 공차 하나 뺀 거, 더한 거 뺀 거 둘이 퉁쳐서 사라지고 B만 2개 남아요. 그죠? 그래서 A하고 C를 더하면 누가 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나요? A는 B-D고 C는 B 더하기 D니까 A랑 C를 더하면 2B가 될 거라고. 그래서 중항 B라는 건 양 옆에 있는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과 같더라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평균. 무슨 평균? 산술. 산술 평균. 더해서 반 나눴잖아요. 산술 평균이다 그 소리예요. 그죠? A와 C의 산술 평균이 B다 그 소리예요. 근데 A와 C의 평균이 B잖아요. 그럼 A, B, C 저 세 숫자의 평균은 얼마예요? B. B예요. 똑같이 B예요. A와 C의 평균이 B야. 아 내가 국어랑 영어 시험 봤는데 평균이 90점이야. 수학도 90점이야. 그럼 평균은 어차피 90이잖아요. 평균 점수랑 똑같은 게 하나 더 붙어봤자. 다시 말해서 A와 C의 산술적인 평균값이 B인데 거기에 B 하나 더 집어넣어서 A, B, C 이 세 숫자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찾아도 역시나 B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등차 중항이라는 건 이름 자체는 가운데 있는 항이야 라는 소리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평균값이다 라는 말이에요. A와 C의 평균값이 B예요. 그 소리 하는 거야. 접수됐죠? 네.
1에서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죠? 55. 55. 왜 55? 왜는 좀 이상하다. 어째서 55? 1이랑 10이랑 더하면 11. 그게 5번. 이거 더하면 11이고 요거 더하면 11이고 요거 더해도 11이고 요거 더해도 11이고 요거 더해도 1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물론 1 더하기 10이 11이야. 이게 5개 있어서 5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더하면 얼마? 45. 45. 어째서 45? 55 빼기 10. 어째서 45? 10이 4개랑 가운데 5 하나.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0인데 얘는 짝이 없어요. 그래서 1 더하기 9가 4개 있고 거기에 가운데 5 하나 껴서 45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죠. 엉터리야. 이따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주 옛날 선배 중에 한 명은 정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 이렇게는 뭐냐면 항이 짝수개면 짝이 딱 맞잖아. 이렇게 풀고 항이 홀수개면 가운데 것만 따로 생각하고 미친 거죠.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쓴 거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다시 얘부터 살펴보면 우린 1에서부터 9까지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1하고 9하고 가운데 5만 딱 드러내서 1, 5, 9 생각해보면 등차 중항 1, 5, 9는 등차 수열이죠. 4 떨어져 있고 4 떨어져 있잖아요. 얘랑 얘만 생각해보면 평균값이 얼마예요? 5예요. 다 더할 거야. 그러면 1이랑 5랑 9를 더할 건데 다 더하면 15잖아요. 그걸 3으로 나누는 게 평균값이 5거든. 근데 나는 합이 필요한 거야. 그럼 뭐 할 거냐면 평균에다가 다시 그 개수를 곱할 거예요. 그럼 합이 돼요.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시험 봤어. 평균이 90점이야. 그럼 세 과목의 합은 얼마예요? 270이야. 뭔지 모르지만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90이니까 평균이 90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1이랑 5랑 9만 건져 올릴 거야. 평균값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그럼 그거 합을 찾을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5에다가 항의 개수 3개 곱하면 돼. 그럼 15라고. 되죠? 2하고 8 생각해 볼 거야. 평균 얼마야? 5예요. 똑같아. 왜 똑같으냐면 1이랑 9 더하면 10이거든요. 2랑 8을 더해도 10이에요. 여기서 공차 하나 더한 거고 여기는 공차 하나를 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과 9를 더해서 반띵해도 5고요. 2랑 8을 더해서 반띵해도 5예요. 다시 말해서 1과 9의 평균값도 5고 2와 8의 평균값도 5예요. 3, 7의 평균도 5고 4, 6의 평균도 5야. 5는 원래 5고. 그러니까 이 9개 숫자의 평균값이 얼마라고? 5라고. 그 5가 몇 개 있다고? 9개 있다고. 그래서 5, 9, 45예요. 오케이?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그럼 5는 어떻게 찾은 거라고?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 더해서 반 나눈다고. 어차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평균 값은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여기에 항의 개수인 9개를 곱해서 45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는요? 마찬가지야. 1에서부터 10까지거든요. 딱 중항은 없어. 5.5라는 값은 없으니까. 하지만 평균 값은 알죠. 평균 값이 얼마예요? 5.5예요. 1이랑 10을 더해서 반 나눈 게 평균이잖아. 1과 10의 평균도 5.5고 2와 9의 평균도 5.5고 얘네 둘도 5.5, 얘네 둘도 5.5, 얘네 둘의 평균값도 5.5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평균값도 5.5라고. 그 5.5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다. 10개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55라는 값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찾는 방법은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 나누는 거예요. 사실상 중항 찾는 거랑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보통 대문자 S로 표현하는데 얘는 이제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런 소리예요. 이건 공통적으로 쓰는 기호예요. 그죠? 이거 그냥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인데 등차 수열의 경우는 얘 어떻게 구할 거라고? 맨 첫 번째 항 그냥 A라고 쓸게요. 제일 마지막 항 L이라고 쓸게요. 이거 둘이 더해서 반 나눌 거예요. 이거 뭐라고? 등차 중항 혹은 평균값. 거기에다 뭘 곱해요? 항의 개수인 n을 곱해요.
평균값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 그러면 전체 합이 나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엄청 중요한 녀석이고요. 얘가 등차 수열의 본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은 이 공식을 많이 쓰죠. 요 L이라는 게 n번 짱이잖아요. 마지막 항이잖아. n번 짱까지 하니까 얘가 마지막 항이거든. 그래서 저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A에다가 A 더하기 n-1의 D 나누기 2 곱하기 n 이렇게 써요. 얘도 당연히 의미 있는 식이고요.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밑에 게 더 어려운데 밑에 걸 자꾸 집착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유용하고요. 쓸 데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등차 수열의 합은 요걸로 찾을 버릇을 좀 들이셔야 돼요. 등차 중앙이 생각보다 쓸 일이 많고요.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요거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걸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출제자의 의도가 등차 중앙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뭐에게다 말했죠? 요거 의미 있는 식이래요. 인데 이거 요 밑에 있는 식도요. 잘 보면 A하고 D하고 N으로 이루어진 식이거든요. A하고 D는 상수라고 그랬잖아. 그죠? N만 변수야.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2차식이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N 이러고 끝나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 없어. 마지막에 n을 곱할 거기 때문에 상수항은 없고요. n에 관한 2차 함수가 돼요. 네. 2차 항의 개수가 뭐예요? 2분. 공차의 절반이에요. 네. 어허.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미리 얘기하자면 네. 연습은 나중에 할 거예요. 네. 어떤 수열의 합이 네. 2n 제곱 마이너스 3n이래. 네. 이걸 보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한다? 오!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네. 라고 생각해야 돼. 왜? 상수항이 없고 n에 관한 2차식. 공차 얼마? 4. 4! n 제곱 앞에 공차의 절반이니까 2분의 d가 2. 그래서 d가 4. AN은 공차 얼마였다고? 공차 얼마였다고? 4. 4! 4n! 초항 얼마야? S1이랑 A1은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나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일이 생겼어요. SN을 보면 A이 바로 나옵니다. 이걸 알면. 쌤. 좋죠? 외우세요. 명확해요. 이건 나중에 영악하다고요? 아니, 명확하다. 그래서 아니, 명확하다 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클리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그러면 잠깐만 말 나온 김에 그건 한꺼번에 등비까지 하고 나서 합시다. 여기까지가 등차 이야기고요. 짧게 문제 풀다 보면 몇 가지 좀 해야 될 얘기들이 더 있는데 그건 문제 풀러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볼 건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이라는 건 수열은 수열인데 비율이 동등한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긴 거 4, 8, 16 이렇게 생긴 녀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차이는 다르지. 여기 차이가 2고요. 여기 차이는 4고요. 여기 차이는 8이에요. 등차는 아니죠. 하지만 이씩 곱해서 만드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보면 다음 녀석도 2를 곱해서 32가 될 거고 그 다음 것도 2를 곱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숫자를 약간 바꿔볼까요? 요거 왜냐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첫 번째 항을 3이라고 보자. 그 다음 6이에요. 그 다음 10이에요. 그 다음 24입니다. 그 다음 48 되겠죠? 96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럼 똑같이 얘도
10번 장 누군지, 20번 장은 누군지, 100번 장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요 비율이라는 건 역시나 저기선 공차 그랬는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라고 부르고요. 알파벳으로 R 써요. 레이시오 할 때 R인데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항에도 공비를 하나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하면 세 번째 항 만들어지겠다. 그렇죠? 네 번째 항이라는 건 뭐예요? 얘한테다 공비 하나 더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개 곱해서 만드는 거예요. 3번 곱해서. 그럼 앞에서 한 것처럼 10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3에다가 2를 몇 개 곱하는 거야? 9개 곱하는 거예요. 2를 9번 곱해서 만들 거라고요. 이해되죠? 왜 우리 등차 수열도 10번 짱이면 공차를 9번 더 하잖아요? 등비 수열 공비를 9번 곱하는 거예요. 한 번 적게. 그지? 그러니까 n번째 오는 녀석은 뭐다? 3에다가 2를 n-1개 곱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래서 등비 수열도 일반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일반항 AN은 어찌 생겼냐면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들 거다. 되죠? 초항, 공비, 상수, n만 변수. n 어디 있어요? 지수에. 밑이 누구야? 공비. 그러니까 얘도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들러붙을 거고요. r분의 a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밑이 공비인 지수식이에요. 밑이 r인 지수함수. 아니 정의역이 자연수인 건 당연하고요. 밑이 r인 지수함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요 앞에 오는 건 말했지만 r분의 a인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초항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냥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 바로 계산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n 밑에 있는 게 누구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n이 1씩 커진다는 건 항이 하나씩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 항이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얼마의 숫자가 곱해져 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n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 밑이 중요하더라라는 거고요. 등비 중앙은 별로 안 중요한데 등차 중앙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끼워 넣은 거야. 등비 중앙은 결론부터 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A, B, C 이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R을 곱해서 만드는 거고요. 여기도 R을 곱해서 만드는 건데 역시나 중항 가운데 있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얘는 R을 곱하는 거지만 얘는 R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거랑 이거를 더해가지고는 결판이 안 나고요. 곱해야지. 얘랑 얘를 곱하면 곱하기 R 나누기 R 했던 건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B만 제곱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제곱하면 A 곱하기 C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얘는 등차 중항처럼 B는 이라고 보통 정리 안 하는데 얘를 B는 루트 AC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래요. B가 만약에 양수야 라고 아예 확정이 나버렸으면 B는 루트 AC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모든 항이 양수야 그럼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고 말 겁니다. 되죠? 네. 세 번째 해야 될 건 등비 수열의 합인데 진작 지울 걸 그냥. 등비 수열의 합은요. 찾으러 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찾은 결과물인 공식도 중요합니다. 그 비슷한 걸 여러분 옛날에 아마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그건지 몰라서 그렇지. 순환소수. 순환소수 뭔지 기억나? 네. 위에 땡 찍는 거. 그거 분수를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0.1
37, 37, 37. 이거 분수로 나타내 보죠. 99분에 맞나? 99 맞죠? 세 개면 99 아니에요? 5도 하나는 99. 99분에 37? 다르던데. 그 이거 뭐죠? 수학 구조 아, 그러니까 이거 분수 나타내 뭐야? 99분에 99분의 37. 저 이거 눈높이에서 했는데 나도 구분해서 했는데. 이거 왜 99분의 37? 점점 하고. 어떻게 해서 99분의 37? 좀 두 개밖에 있어요. 그냥 만든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거 만드는 법이고 원리는 모르네. 이걸 어떤 원리에 의해서 99분의 37이라고 할까? 등비요. 어떤 맞아 등비요. 맞을 네, 등비요. 이게 0.37이랑 0.0037이랑 0.000037 이런 애들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 수열을 쭉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100분의 1을 다 곱해가지고 다시 빼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다.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어? 몇 학년 거예요? 몰라요? 하도 오래전. 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초3 거 아니야? 그렇게 일찍 배워? 야, 유리수를 그렇게 빨리 배운다고? 내 동생이 초3에 저거 안 배워. 지금 그래? 분수 저희 그때도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다고? 중학교야. 중학교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어. 중1이 진짜 엄청 어려서 배웠던 것 같아. 응.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거야.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이고 등비 수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거 n번째 항이에요. 괜찮죠? 요거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이걸 다 더할 건데 이 앞으로도 써먹어야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r이라는 숫자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똑같이 r을 한 번 더 곱해요. 이 식에다가. 그럼 얘는 r 곱하기 sn이 되고요.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ar 되겠죠? 옆에다 쓸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ar 제곱 될 거고요. 얘도 ar 세제곱 되겠죠. 요 앞에 있던 녀석이 r 하나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은 r을 하나 곱하면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둘이 뺄 거예요. 그럼 좌변은 SN으로 묶어보면 이제 1-R 이렇게 생겼겠죠. SN에서 R, SN 뺄 거니까. 우변은 A는 짝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질 텐데 얘네들은 없어지죠. 이것도 없어지고 얘까지 없어져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아요. 그래서 우변은 얘만 남고요. 얘도 인수분해 해보면 이제 A에다가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SN을 찾고 싶은 거니까 SN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단 (1-R이 0이 아닐 때) 1-R로 나누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0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R이 1인 경우엔 이렇게 구하지 못하고 다르게 구해야 돼요. R이 1이 아니라면 요거 0이 아니니까 나누기해서 얘로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생겼다? S1 NA 이거 뭐냐면 R이 1이면 얘도 A, 얘도 A, 얘도 A, 얘까지 A. 다 A. A가 몇 개 있는 거야? A가 N개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개념할 때 좀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할 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왜냐면 R이 1이면 등비 수열 맞아. 근데 등차 수열이기도 해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녀석의 경우에는 이거 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지만 실효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공식은 당연히 얘고요. 공식 당연히 기억할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하는 과정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몇 급수 할 때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요 식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역시나 A랑 R이랑 N만 있어요. A, R은 상수야. 문제 있을 거예요. 초항이랑 공비는 찾으시면 되고요. N만 유심히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도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1-r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여기가 1-r분의 a인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고요. 인수분해 잘 해보면 r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걔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1-r의 n제곱 이란 형태로 인수분해 될 거다. 묶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다. 오케이? 아니면 얘를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요거 1-r분의 a인데 얘를 뭐 귀찮으니까 대문자 a라고 보면 a 빼기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r의 n제곱이 붙어있는 녀석으로 모아보면 그 r의 n제곱의 개수가 똑같은 녀석이 하나 더 붙어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여기 붙어있는 n 있죠. n.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공비분의 요 a라는 건 초항이에요.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이 누구냐 라는 소리고 여기 붙어있는 n은 뭐예요? 항의 개수예요. 마지막 항이 몇 번장이냐가 아니고 몇 개를 더하냐의 그 항의 개수라고요. 이거 나중에 지금은 그냥 SN이니까 어차피 첫 번장에서 n번장까지 합이야 이러고 끝날 건데 이게 나중에 수열의 합 시그마 하러 가서 보면 첫 번장부터 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띄엄띄엄 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야 되잖아. 공비고요. 첫 번째 항이야. 그리고 항의 개수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의 개수. 오케이? 몇 번째 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요. 이 n에 들어가야 될 거. 오케이? 그리고 이거 더 얘기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이 정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어디까지 했죠? 책에 보면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설명이 남아 있어서 그거 마저 하고 나서 문제 풀러 갈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등차수열 일반항, 등차수열 합, 등비수열 일반항, 등비수열 합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걸 남겼어야 되는데 다시 쓰면 되죠. 일반항이랑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를 볼 텐데 SN이라는 건 A1, A2 이건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혹은 이름이 없는 어떤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장에서부터 n번장까지 합을 우리 SN이라고 쓸 건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앞에 있는 걸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거라는 건 뭐 얘기냐면 A1에서 AN-1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똑 뜯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N-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SN-1이라는 건 A1, A2부터 AN-1까지 합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둘을 빼보면 SN에서 SN-1을 빼잖아요. 그럼 누가 남는다고요? AN이 남는다고요. 그지? 근데 요 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n에다가 1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1을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1을 집어넣으면 S1에서 S0을 빼서 A1을 찾겠다인데 S0이라는 건 세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식에다가는
1은 집어넣을 수 없어요. 2부터 넣을 수 있지. A2는 S2에서 S1 빼면 되고요. A3는 S3에서 S2 빼주면 돼요. A1은 이렇게 못 찾아요. 그럼 A1 어떻게 찾는다? AN. S1 가지고 A1은 따로 찾는다. 아, 그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그냥 첫 번째 항 그 자체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N이 나와 있을 때 AN을 찾는 방법은 SN에서 SM-1을 빼서 찾은 AN에다가는 2부터 넣을 수 있고요. S1은 따로, A1은 따로 S1을 이용해서 찾겠다인데 하다 보면 그냥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거 찾아보고 둘이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쓰면 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SN이라는 게 뭐 2n 아까 뭐 했냐? 이거 했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봐요. 2n 제곱 빼기 3n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차수. 두 개밖에 안 했는데 그걸 헷갈리고. AN 찾으러 갈 거야. SM-1은요. 2 곱하기 n-1의 제곱 빼기 3n-1 괜찮죠? n 들어갈 자리에 n-1을 쓴 거니까 여기 n 들어갈 자리에 n-1을 쓴 거예요. 전개해보면 2n 제곱이고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보면 AN 되겠죠. SN에서 SM-1 뺀 거니까 우변에 2n 제곱은 사라지고요. 4n-5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찾은 녀석은 2 이상이라고. 왜? 얘 때문에. 그래서 A1을 따로 찾는다고요. 찾아보면 A1은 S1으로 찾을 건데 1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내가 미친 척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없겠죠. 찾아보니 어차피 똑같네. 그럼 이렇게 지우고 그냥 AN이 이거야. 이러고 끝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생겼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SN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럼 똑같이 이거 이름이 없는 수열의 합이라서 그렇지 수열의 합이 아닌 건 아니에요. SM-1은 2의 n-1의 제곱 빼기 3n-1 더하기 1이고요. 전개해보면 2n 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6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빼보면 몇번 뺏겼잖아. 그래서 좌변은 AN이고요. 우변은 4n-5가 돼요. n이 2 이상이죠. 그리고 A1을 찾아보면 S1이랑 같은데 얘는 빵이에요.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빵?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그죠? 이거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둘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진실인 거야. 여기는 1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해보면 하필 얘랑 둘이 똑같죠. 왜 똑같으냐면 SN은 약간 다르지. 누가 다른 거야? 얘가 달라요. 근데 이 SN이랑 이 SN을 비교해보면 얘가 맨날 1 크거든요. 이거 S1이랑 이거 S1을 비교하면 얘가 1 크죠. 이거 S2랑 이거 S2를 비교해보면 얘가 1 커요. S10이랑 S10도 얘가 1 크거든요. 몇 개를 더하든 얘가 1 커요. 그 말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 즉 첫 번째 항, 그게 얘가 1 큰데 그 뒤로 계속 1만 크다고. 뭔 소리야? 뒤에 다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항 얘가 1 크니까 그 뒤로 누구를 더하든 계속 1 크다며. 그 뒤로 더하는 숫자들이 똑같다 그 소리예요. 이게 되나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이 더하기 1은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이거랑 상수항만 다르게 생겼는데 상수항만 다르다는 건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기 빼면 알아서 더하기 1, 더하기 1은 사라진다고. 그래서 AN은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빼지 않을 거니까 요 녀석만 차이가 나더라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니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실제 A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줄만 쓰고 마는 거고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실제 A1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로 써야 돼. 근데 이걸 매번 해봐야 아냐? 그건 아니에요. 매번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SN에서 SM-1을 빼서 AN을 찾는 데다가 1은 넣지 말자 그랬어. 왜 안 넣을 거라고요? S0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S0을 빼서 A1을 찾겠다. 이거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S0이 0이면 어때? 만약에 S0이 0이면 어차피 여기다 1 집어넣어봤자 S1에서 S0 빼서 A1 찾겠다는데 S0이 0이면 그냥 S1이 A1이다라는 소리잖아요. 원래 A1은 그렇게 찾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S0이 0이기만 하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나 실제 A1이나 같을 거라고. 갑자기 멈췄어 다들. 다시.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원래 A에는 두 번 장 이상부터는 이렇게 찾는 거고 첫 번 장은 이걸로 따로 찾는 거야. 왜 두 번 장부터냐면 S1 빼기 S0이 A1이다 라고 하면 안 되거든. S0이라는 게 없으니까. 없는 걸 빼가지고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S0이 0이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다고. S0을 찾아봤더니 어차피 0이야. 그러면 S1에서 S0을 빼서 A1을 찾는다고 해도 값이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 납득이 가?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S0이 0이 아니면 S1에서 S0을 뺀 거랑 S1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써야지. 근데 S0이 0이면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이나 실제 이거의 값이나 똑같다고. 봐봐 이거 n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항도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이건 n에다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항은 따로 찾아야 되는 녀석이라고요. 우리가 아까 등차 수열의 합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 상수항 없고 n에 관한 이차함수 그랬죠. 상수항이 없을 수밖에 없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0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돼. n에다 원래는 0을 넣을 수 없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을 대입해 봤더니 0이 나오네. 그럼 첫 번째 항도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럼 자. 이게 너무 길게 하는데? 그럼 자. 네. 그래도 해야 돼. 이거 보고 얘 찾으러 갈 건데 맨날 쓰기 귀찮거든요. 빨리 갈 거야. 아까 했던 거다. n에 관한 이차함수네. 상수항 없네.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공차 얼마다? 4요. 4요. n 제곱 앞에 누가 있어야 돼? 공차의 절반 있다고요. 이거 2배 하면 공차라고요. 그러니까 SN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보자마자 AN은 4N이라고 출발하는 거야. 네. 초항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뒤에 누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5가 와야죠. 왜 마일이에요? 1 집어넣으면 마일이니까. 여기 1 집어넣어도 마일 나와야지. 그리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네. 첫 번장부터 이거예요. 어렵네. 이렇게 생겼다고요. 첫 번째 항이 마일이에요. 그렇겠죠. 이것도 해볼까요? 아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SN이 뭐 n제곱 마이너스 2n 3n 더하기 2n 등차 수열의 합. 왜? n에 관한 이차함수니까. 상수항 없고요. 공차 얼마? 2. n제곱 1이잖아요. 공차 2 an 어떻게 출발해요? 2n 이러고 출발한다고요. 2n 초항 얼마? 3 1 첫 번장부터. 오케이? 이거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첫 번장부터 이거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 I got it. You got it? AN은 my n 더하기 3 첫 번장부터. 되죠? I got 근데 it. 이거 찾을 때는 꼭
1이 제일 작으니까 1 넣으면 거죠. 아, 첫 번째 짝이 딱 맞는 거니까. 이거를 왜냐면 S2를 이용하면 A1 더하기 A2 해서 S2를 찾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S1이 A1이랑 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하나 연습해볼까요? 이거 봐봐. 얘는 상수항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상수항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건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야. 초항만 약간 결이 다른 거야. 두 번째 항부터는 어차피 같은 룰에 움직이는 거야. 누구랑? 이거랑. 왜냐면 본 것처럼 SN에서 SN-1을 빼면 더하기 1이라는 거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상수항 없는 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 AN 찾을 땐 상수항 가리고 찾는 거예요. 4N 빼기 5구나. 그런데 초항은 까꿍. 더하기 1이 있다고요. 그래서 0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AN 찾을 거야.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오네. 초항이 삐고 난 거야. 하지만 일반항 찾을 때 어쩔 거라고요? 가리고 찾을 거라고요. 공차 얼마? 마이너스 초항이 얼마인 것처럼 보인다? 1.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찾는 거야. 근데 초항 어떻게 그렇게 바로 구했어요? 아,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2n 더하기 3. 대신에 0이 0 넣으면 0이 안 나오니까 이건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A는 실제 A1은 4다 이렇게 찾는다고요. 4. 왜 4요? 1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그러네.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거보다 3 크다고. 오케이. 그래서 4라고. 일단 숫자가 n일 거고. AN은 N. n N.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가는 거예요. 상수항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봐야죠.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는 2분의 3. 포함은 아니죠. 신나죠?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이게 한 줄 만에 찾아가는 건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사실은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S0에 0, 그러니까 SN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와? 그럼 이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이건 모든 수열의 합에 당연히 다 통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냥 공식 찾으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네. 식을 약간 바꾸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잖아요. n의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 빼기 r의 0제곱이야. 0 나와요. 등비수열의 합도 n의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만약에 0을 넣었는데 0이 안 나왔어? 그럼 이 뒤에 상수항으로 뭐가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초항이 삐끗한 거예요. 마치 여기에 더하기 1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여기에 더하기 1이 있었던 것처럼 0 넣어서 0이 안 나와? 그러면 초항이 삐끗한 거고 두 번째 장부터는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게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따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뭐 상수의 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0 넣어서 0 나오게 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지금 등차수열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 했거든요. 얘네들 사이 관계 본 거잖아요. 이제 요노 둘 사이의 관계 볼 거예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사이의 관계. 생각해보면 등차수열이라는 건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네들을 지수에다 얹어볼 거야. 만만한 숫자 2니까. 2 위에다 지수로 등차를 이렇게 얹으면 2의 A제곱이에요. 2의 A 더하기 D예요. 2의 A 더하기 2D예요. 뭐 된 거야?
등비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차 수열을 지수에 얹으면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A, AR, AR 제곱 땡땡땡 뭐 해야겠어요? 로그요. 로그를 씌워야죠. 지수 한 거 반대로 해야 되니까. 뭐 만만한 상용 로그 씌워봅시다. 네. 요거 로그 A, 로그 AR, 로그 AR 제곱. 뭐 된 거야? 무슨 수열 됐어요? 등차요. 로그 A, 로그 A 더하기 로그 R, 로그 A 더하기 로그 R 제곱인데 제곱은 앞으로 뽑아내면 2 로그 R 이니까 등차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어렵다. 되죠? 이것도 가끔 나오는 관계니까 기억해 두시고 특히나 이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등비에 로그 씌워서 합을 구하세요. 사실은 등차의 합을 구하세요. 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등차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등차 합처럼 구하면 되죠. 이렇게 오, 시간이 벌써 이래. 다시. 해야 될 얘기는 이 정도고요. 예제를 좀 풀어야 하는데 예제 몇 개예요? 많아요. 20개 넘어. 하나 1분씩 하면 되겠다. 빨리빨리. 아니 안 해도 되는 건 안 하려고요. 하나 1분씩 하면 되겠다.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쌤 원리합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오늘 안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안 할 거고요. 이거 그냥 찾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초항이 20이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네. 일반항 찾으면 되고 얘 가지고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얘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901번. 근데 요거는 할 얘기가 있어. 뭐냐면 네. 여덟 번째 항 26이래. 네. 이걸 쳐다보고 A 더하기 7D가 26이구나. 네. 여섯 번째 항, 열 번째 항이 5대 8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A랑 D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 그래서 막 연립방정식 이래도 되는데 네. 하필이면 여덟 번째 항이잖아요. 네. 여섯 번째 항, 열 번째 항이잖아요. 등차 뭐, 중앙. 등차 중앙을 써라 그 얘기예요. 어허. 그죠? 그래서 A6의 값을 뭔지 몰라 5K라고 할 거야. 그럼 A10의 값은 8K가 되겠죠. 그럼 A8은 뭐겠어요? 2분의 13K가 되죠. 얘가 26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K는 4죠? 그걸로 얘 20이고 32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30번째 항 찾으래. 지금 6에서 10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 4개 더했다 그죠? 공차를 4개 더했더니 12만큼 커졌거든요. 이가 3? 그런데 30번째 항이면 여기서 공차 몇 개 더해야 돼요? A10에서부터 A30 가려면 공차를 20개 더해야죠. 20개. 왜요? 10번,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이니까 공차 9개 더하는 거고 빼서 10번째 항에서 30번째 항은 그냥 딱 20개 맞죠. 아이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하면 10번째 항이야, 그지? 10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 사이에는 9개가 필요한 게 맞지. 10에서 1 뺄 거니까. 아, 얘는 초항에서 29개 필요하고 얘는 초항에서 9개 필요하다고. 차이가 20개라고. 아. 그러면 4개 더해서 12만큼 커졌어. 20개 더한 거야. 5배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60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90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무조건 A, D를 연립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요? 아니 잠깐만. 집에 와서 봐. 집에 와서 봐! 등차 중앙 쓰라고 막 냄새 풍기고 있는 거야. 905번은 요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뒤에 가면 수열의 합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고 가자면 세 번째 항 나왔고 10번째 항 나왔어요. 공차 몇 개 필요하니? 서희야. 7개요. 7개요. 공차 7개가 필요한데 얼마 작아졌어요? 28? 그러니까 공차가 사요. 마이너스 4다 그 얘기죠. 맞아요.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는 일반항 구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렵다. 그죠? 안 어렵잖아. 넘겨. 질문할 것 같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 같지만 넘어간다. 너도 넘어가고요. 아, 요건 봐야 돼요. 새 실근이 아이고 어디 갔어? 915번.
915번.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거든요.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뭐 A 더하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놓고 푸셔도 되지만 그거보다 좀 더 괜찮은 방법으로 A랑 A-D, A 더하기 D 이렇게 놓고 풀어요. 이 A는 초항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어떤 숫자다라는 의미로. 왜냐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거보다 얘가 편한 건 다 더했을 때 D가 없어져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그러면 다 더하면 3A 더하기 3D잖아요. 근데 이건 다 더하면 그냥 3A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푸는 것이 편하다고요. 그죠? 그리고 뭐 얘네들끼리 곱할 때도 개수가 1이니까 간단하잖아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그럼 그거 다 곱할 때 복잡하다고. 근데 얘는 곱할 때 좀 쉽잖아요. 합차로 해결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숫자가 등차다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해서 A가 되는 걸 생각해서 배열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 다 더한 게 6인 거니까 A가 2다 바로 나오고요. 이거 셋이 곱한 게 마이너스 24잖아요. 그걸로 D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죠? 그죠? 다음은 유형 7번.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알죠? 식은 2개였는데 위에 거, 첫 번째 거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은 뭐였다? 평균값에다가 개수 곱하는 거다. A 더하기 L 초항이랑 마지막 항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 곱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첫 번장이랑 n번장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지만 요거 2개를 이용해서 A랑 D를 좀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이런 건 24에서 마이너스 44 사이에다가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는데 이거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20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등차라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 곱할 거라고. 그런데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더하면 얼마랑 똑같아요? 24 더하기 마이너스 44하고 똑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등차기 때문에 여기서 공차 하나 뺀 거고 여기서 공차 하나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둘이 더한 건 얘랑 얘랑 둘이 더한 거랑 똑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 n이 얼마인지 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차 중항을 이용하시면 금방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음이 급해. 부분합은요. 나는 된다니까. 925번 보시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45래요. A1에서부터 A10이야 145예요. A11에서 A20까지 합이에요. 이거 445래요. 좌변 볼 거야. 네. 개수는 똑같이 10개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줄이 두 번째 줄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300. 공차가 몇 개 필요하다? 100개 필요하다. 100개. 여기서 공차 10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것도 공차 10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 것도 10개 필요하잖아요. 얘도 10개 필요하잖아요. 공차를 100개 더 해야 돼요. 더 한다고. 그랬더니 얼마 커졌다? 300 커졌다. 됐죠? 21번째 항에서부터 30번째 항까지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똑같이 공차 100개 더 할 거예요. 300 더 해야겠죠? 네?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걸 부분합이라고 하거든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몇 개씩 잘라서 1부분의 합.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등차 수열이에요. 이 얘기 왜 했냐면 좀 이따 나올 건데 안 풀라고요. 등비 수열의 부분합은
등비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등차고 등비 수열의 부분합은 등비 수열이에요.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928번. 녹음 다 되는. 첫 번째 항 나왔고 공차 나왔고 합을 물어봤거든요. 이걸 보고 이런 생각하는 거지. 어우, 나 등차 수열의 합 알아. n에 관한 이차함수. 이차함수 최소값 찾으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야. 왜 아니냐면 그래. 그럼 어떻게 풀 건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냐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n에 관한 1차 함수야, n에 관한 2차 함수야라고 말하지만 맨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n에 관한 2차 함수이긴 한데 그래서 최소값 찾으세요. 그러면 대칭축을 찾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 대칭축의 x값이 자연수가 아니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야. 그럼 실제 꼭지점이 여기 딱 걸리지 않고 바로 옆에만 있었어도 이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찾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n에 관한 2차 함수인 거 알지만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땐 그렇게 안 찾을 거고요. 이렇게 찾는 거지. 첫 번째 항 이거야. 음수예요. 3분의 1 더할 거야. 두 번째 항도 음수죠. 고작 3분의 1이니까. 세 번째 항도 음수야. 네 번째 항도 음수고요. 계속해서 음수예요. 언젠간 양수로 바뀌긴 할 거예요. 그죠? 음수, 양수. 그럼 합이 최소인 건 언제겠어요? 음수까지 더하면 최소예요. 합이라는 건 A1 있고 거기 A2 더하는 거고 또 A3 더하는 거고 A4 더하는 거잖아요. 음수를 더하면 계속 작아지죠. 그러다 양수를 더하면 다시 커질 거잖아요. 최소가 된다는 건 언제라고? 음수가 될 때까지만 더하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 얘는 물어보는 건 합이 최소인 걸 물어봤지만 사실은 일반항의 부호가 언제 달라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 찾으셔서 부호 달라지는 걸 고민해 보시면 된다. SN이 이렇게 생겼대요. 서희야. AN은요? 마이너스 6n 더하기 5. 첫 번째 항부터? 네. 맞죠? 봐봐. 이걸 해설해서 원래 찾는 방법은 A1은 S1으로 찾는 거예요. A10은 S10에서 S9을 빼서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일반화 찾는 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인지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안다고. 오! 상수항이 없고 2차식? 땡큐. 등차 수열의 합. 공차 마이너스 6, 초항이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부터.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6n 더하기 5구나. 1 넣고 10 넣어서 찾으시면 되죠.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된다. 하필이면 물어본 게 A1 더하기 A10이거든요. A1 더하기 A10을 찾을 건데 이걸 반 나누고 10을 곱하면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A5. 네? S 나왔잖아. 첫 번째 항이나 열 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둘이 더해서 반 나누고 10을 곱할 거야. 그럼 이거 S10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A1 더하기 A10은 S10에다가 5분의 1 하라는 이야기네요. 10 넣고 계산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죠. 너무 어려워. 그래도 답이 나오죠. 저런 먹기 좀. 에요? 그런 방법도 있더라. 등비수열 일반항 찾으 세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얘도 AR 찾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하라는 건지 알겠죠? 등비수열인데 A1, A2, A3 찾으래. 등비 조각. 사실상 뭐 하라는 이야기다? A2를 찾아서 세제곱하세요라는 소리예요. 그죠? A2를 찾는 힌트는 위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하면 되고요. A2, A9 둘이 곱하래. A1, A1, A10 곱한 거랑 똑같죠? 네. 등비수열이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한 거야. 그런데 A1, A10 곱한 건 누구랑 똑같아요? 저거랑 3 곱하기 40 한 거랑 똑같겠죠. 120이요. 됐죠?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어쩌라고요? 둘이 등비 중항 보는 거야.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옆에 거 곱한 거와 같더라. 땡. x에 관한 2차 방정식 푸는 겁니다. 됐고요. 아, 요거는 아까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 그러면 가운데를 a라고 두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풀었잖아요. 숫자 3개가 등비 수열이래. 그럼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얘를 r분의 a, 얘를 ar 이렇게 두고 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푸시면 좀 피곤해져요. 분모에 r이 들어가잖아. 그럼 합을 구할 때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이거든요. 어차피 양변에 또 r 곱할 거야. 분모에 r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의 경우에 그냥 a, ar 제곱 이렇게 놓고 그냥 푸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개면 a, ar 제곱, ar 세제곱 하시면 되죠. 5개는 안 물어보네. 5개도요. 안 해. 세 번째 항이 30이고 여섯 번째 항이 4다 라고 했으니까 공비도 찾을 수 있고 초항도 찾을 수 있죠. S10 구하래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3가지가 필요했어. 뭐?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개수. 등비 수열의 합이야. 뭐가 필요했다고요? 아 공비랑 공비랑 n이랑 초항이랑 항의 개수랑 요거 3개를 알아야 돼요. S10 구하래. 네. 뭐가 나온 거야? 항의 개수가 10개다 라고 나온 거야. 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초항이랑 공비랑. 네. 이거 2개 가지고 초항이랑 공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이야. 공비 몇 개 곱한 거야? 8개요. 예?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이야. 공비 몇 개 세 곱한 거야? 3개, 3개. 공비 3개 곱했더니 8분의 1이 된 거지.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 얘기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제 하다 보면 되게 막 자연스럽게 탕탕. 진짜? 그럴 것 같아. 나 하나도 못하겠는데. 해야겠지. 나머지는 다 산수여가지고 요거 하나 볼까요? 그래도 SN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SN이 누구인지 나온 거고요. 이걸로 AN 찾으세요거든요. 우리 아까 등차 수열 합 가지고 등비 이 일반항 찾는 건 많이 했으니까 SN이 2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등비 수열의 합이다 아니다? 일단 n에 관한 지수식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겠거니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n에다 0 집어넣어 보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등비 수열의 합이 맞아요.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얼마인? 3. 네? 왜 갑자기 3이야? R 마이너스 n 밑에 5가 있잖아요. n 밑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말했잖아. 이거 어쩌고 저쩌고 1-r의 n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니까. 뭐 혹은 뭐 어쩌고 저쩌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n 밑에 있는 게 공비예요. 여전히. 5야 공비는. 공비 5. 초항 얼마? 호황은 기다려보세요. 모르겠다. 2. 1 집어넣으면 2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찾아보자면 초항이 2였다고 공비는 5였다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와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뭐가 나죠? Sn-1은 아니 뭐 이거 노가다야. 교과서지. 교과서식으로 풀자면 2분의 5의 n-1제곱 빼기 1 둘이 뺄 거예요. 그럼 AN은 2분의 5의 n제곱 빼기 2분의 5의 n-1제곱 뒤에 빼기 2분의 1은 다 사라집니다. 그죠? 계산해보면 요거 5의 n제곱인데 5의 n제곱은 5 곱하기 5의 n-1제곱이야. 들었어? 5 곱하기 5의 n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5의 n-1제곱으로 뽑아내면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예요. (1) 집어넣으면 2야. 1 집어넣으면 2야.
이렇게 생겼다. 너무 어렵다. SN에서 SN-1 빼서 찾으시면 된다. 그 소리예요. 그죠? 이거 어디냐? 요 뒤에 나오는 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니까요. 아, 오늘 너무 바빴다 그죠? 오랜만에 와가지고. 요번 주에는 그래서 수열 단원 공부를 좀 하시고요.